한번 울린 초인종으로 우리 집의 평온이 길게 접히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42이고 결혼 후에도 명절마다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서로의 안부를 챙겨왔습니다. 이번 추석도 예외가 아니었고 친정집 거실에는 전과 갈비찜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더 부지런해지셨고 저는 그 옆에서 칼과 국자를 번갈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속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잦아지고 누군가의 웃음이 반 템포 늦어지는 순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사촌 이정우 오빠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모임을 자주 빠지고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찬장 깊숙이 봉투를 넣으셨고 저는 묻지 못한 채 물컵만 채웠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떤 문이 동시에 열릴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올해는 그 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으로 갈수록 거실의 공기는 눅눅해졌고 저는 작은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의 끝을 제가 알 수는 없었지만 시작되는 소리만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초인종은 늘 그렇듯 예고 없이 울렸고 저는 본능처럼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려 했지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문 앞의 기척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복도로 번졌습니다. 그때의 낯선 기운이 제 올해를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저는 저와 제 가족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붙들었는지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 이야기부터 정리합니다. 어머니는 59입니다. 표정이 부드럽고 힘든 말도 끝을 올려서 덜 아프게 만듭니다. 큰형 영우 오빠는 46이고 서류에 강합니다. 생활비, 보험, 세금 같은 단어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막내 지수는 32이고 직설적이라 때로 서툴지만 나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사촌 이정호, 오빠는 43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편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일정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가족 단톡방에서 답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올케 서연은 차분하고 예의가 깊습니다. 그 눈 밑에 피곤이 내려앉았다는 걸 이번 추석에 처음 확실히 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돈을 잃었고 그 연결선에 정우 오빠의 이름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멀리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찬장 깊숙이 넣던 모습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지수는 단톡방 캡처를 보여주었습니다. 곧 정리된다는 문장,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표현이 곳곳에 있었고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익숙한 말투가 스쳤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작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표시는 증거가 아니지만 시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아이들 접시에 전을 한 조각 더 올렸습니다. 작은 정성이 오래 살아남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 바람이 허공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떠받치는 심정이었습니다. 전조와 징후를 적습니다. 첫째, 부재중 전화가 늘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울린 진동에 누군가가 자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째,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보다 곤란한 일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더 씁니다. 셋째, 봉투가 늘었습니다. 명절이면 오가던 용돈과 달리 목적이 흐릿한 봉투가 생겼습니다. 넷째, 작은 입금과 빠른 출금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누군가의 사정이라며 잠깐만 연결을 부탁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집안의 시간,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재우는 루틴이 있는데도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징후들을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견디는 첫걸음은 흐름을 그려보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림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대신 빈칸을 분명히 남기고 무리해서 채우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손목 보호대를 권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대비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사람은 예상 못한 고통보다 예상되는 고통에 더 약하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의 첫날을 기록합니다. 집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부재가 남긴 빈 의자와 식지 못한 반찬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부정, 회피, 체념, 수용이 짧은 간격으로 스쳤습니다. 큰형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고 지수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눈가를 만지다가 물수건을 가져와 조용히 얼굴을 눌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수면 루틴을 지켰고 방문을 닫은 뒤에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정리를 이어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묻고 거실 테이블 위 흩어진 물컵을 모았습니다. 이 작은 동작들이 무너지지 않겠다는 신호가 되길 바랐습니다. 밤이 깊자 연락해야 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절차를 확인할 곳, 사실 여부를 점검할 사람, 자료를 모을 경로를 나눴습니다. 두서없던 마음이 목록의 선을 따라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헛된 희망을 붙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한 줄씩 세웠습니다. 불면의 밤이 지나고 창문 틈으로 새벽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정신을 깨우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균열이 넓어지는 동안 저는 일상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식 기관을 방문해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 안내는 제한적이었지만 제공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가족과 역할을 나눴습니다. 큰형은 법률, 자문을 연결했고 지수는 유사 사례를 모아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정리와 연락 창구를 맡았습니다. 각자 할 일을 분명히 하자 집안의 소음이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저녁에는 개인 감정을 따로 적었습니다. 분노, 슬픔, 수치심, 허무함 같은 단어들을 줄줄이 썼습니다. 감정과 일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주변에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이웃의 기억, 상가의 CCTV 가능 여부, 최근 모임에서 오간 말들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조심스러웠고 어떤 이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정보만 남기고 추측은 따로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선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른의 실수는 어른이 해결한다는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문장이 아이들이 밤을 지켜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실을 버리지 말 것, 감정을 미루지 말 것, 책임의 선을 흐리지 말 것. 진실 추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좌 흐름과 메모, 봉투의 이동 경로를 시간 순으로 재배열했습니다. 작은 입금들이 모이고 며칠 후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나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 패턴의 중심에 항상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시기마다 다른 이름이 방패처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그 방패 중 하나로 쓰였다는 정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명 이미지 비교에서 불일치 소견이 나왔고 전달이라는 단어가 같은 필체로 반복되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화살표의 시작점이 누구인지 좁혀 들어갔습니다. 가족 어른들의 모임과 금전 순환의 기록, 체면을 중시하는 의사결정에 습관이 교차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수집된 사실을 표로 정리해 공식 창구에 전달했고 추가 질의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확신 없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밤에는 불면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호흡을 길게 내쉬며 오늘의 사실만 떠올렸습니다. 감정은 파도고 사실은 돌이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파도가 지나가면 돌이 보입니다. 그 돌 위에 다음 발을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이틀을 더 보냈고 흐름은 한 사람을 향해 조용히 정렬됐습니다. 반전의 결말을 적습니다. 사건의 중심은 정호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최종 확인 결과 반복적인 전달과 이름 대여의 시작점은 시어머니 쪽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모임에 손실을 메꾸려다 신용이 흔들렸고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방패를 찾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차례로 앞줄에 놓였고 정우 오빠의 이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당황과 배신감,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흐름과 서명이었습니다. 사실이 말하는 방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과의 거리는 단숨에 멀어졌습니다. 저는 감정의 화살을 아무데로나 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적 책임과 관계 정리를 구분해 다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큰형과 지수에게 역할을 다시 분배했습니다. 서연은 오래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달력의 오늘 날짜에 진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은 상처의 밑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줄이라고 적었습니다. 후일담과 앞으로의 계획을 씁니다. 먼저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과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확인과 자료 공유에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했고 공식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진행했습니다. 가정 내부의 원칙도 새로 세웠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필요한 지원은 투명한 기록과 동의 아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일상은 루틴으로 보호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 학습, 취침 루틴을 지키고 매주 같은 요일에 산책과 독서, 시간을 넣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시작해 한 달 2번 꾸준히 받았습니다. 밤의 불안과 낮의 예민함이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집의 구조도 약간 바꿨습니다. 거실 조명을 부드럽게 바꾸고 낮은 책장을 들여 정리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4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절차를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재정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비상자금을 별도로 구분하겠습니다. 셋째, 상담과 기록으로 저와 아이들의 마음을 꾸준히 돌보겠습니다. 넷째, 이번 과정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부엌 창을 열 때마다 새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차가운 바람이 폐를 지나 마음까지 환기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 이름으로 시작한 약속을 제 이름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선택한 길을 제 속도로 걸어가겠습니다.